자, 이제 문학특강 10강입니다. 자, 이제 현대문학의 마지막입니다. 전체 20강을 정리하면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현대문학, 그리고 이제 11강부터 20강까지 마지막 절반을 또 고전문학으로 균형 있게 안배했습니다. 자, 현대소설의 마지막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44번째 조세희의 난소공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책 제목은 난장인데요. 표준어는 난쟁이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 기술자만 장인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러나 난쟁이는 기술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쟁이를 써야 하겠죠. 그래서 장이를 쓰는 미장이, 석수장이, 대장장이, 고리장이, 유기장이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장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아도 좋고요. 단 70년대에는 표준어와 상관없이 난장이라고 썼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목에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명 난소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작은 공의 의미는 작은 희망 같은 거겠죠. 철거민들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나가, 재개발하니까 나가,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변두리로 또는 그 이외의 수도권으로 또 이게 점점점 밀려나가게 되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곳, 정말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지만 60년대, 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이런 철거민들의 이야기, 이런 게 결국 주요한 소재, 영화, 드라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이 가장 뛰어난 소설 공동 1위로 거듭 박경리의 토지와 그리고 앞에서 했던 최윤원의 광장까지 다 설명했는데요. 조세희의 난소공이 들어간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거의 삼지 않았어요. 약간 금기되다시피 했거든요. 무조건 발전 개발화 이거지,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에 조세희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어떤 소재였고, 특히 그냥 이것을 공격적이고 파괴하고 막 대립 갈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소설 자체는 상당히 낭만적인 부분과 무엇보다도 우리 소설사에서는 흔치 않은 어떤 소설의 구성,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연작 소설의 방식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구나. 전체 우리가 난소공이 1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면 다 결국 난장의 가족의 이야기, 아니면 난장의 가족과 관련된 인물들, 뭐 신혜라든지 윤호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소설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딱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12편의 작품이 따로 각각의 화면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합쳐놓고 보니까 전체 하나의 이야기, 바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과 또 아픔, 슬픔도 있고요. 또 그들에 대한 연민,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작가적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오늘 연작 소설에 관한 이야기 몇 차례 언급을 하면서 대표적인 연작 소설이 난소공이고요. 아니면 윤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우리가 아까 하지는 않고 장마만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이런 다양한 또 관촌수필과 같은 이문구의 소설, 이게 다 연작 소설인데요. 이것을 문학 시간에, 이미 우리 이론 시간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여러 도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피카레스크라고 어원상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구성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1970년대 무허가 판자촌에, 특히 공간의 이름을 반어적으로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이다. 사실 낙원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닌데 그렇게 약간 반어적인 동네 이름을 정해서 결국 소설에 의하면 난장의 아버지가 자살을 하는 거죠. 굴뚝에 올라가서 자살하게 된 거고요. 또 그의 딸도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철거민이었지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훔치려다가 또 들통이 나서 들켜서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또 역시 영수나 영호와 같은 형제인데요. 그 형제 이야기가 연작 소설에 의하면은 그래도 정말 아버지를 잘 따르고 그랬지만 여동생 찾아다니다가 또 찾지 못하고 인쇄소 직공으로 취직하고 그러다가 또 역시 뭔가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것에 또 연루되고, 이런 어떤 되게 안 좋은 설상가상의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또 우리에게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소설 전체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나라는 인물이 그때그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난소공이라는 그 소설 자체에 들어있는 난소공 중에 나는 이렇게 하면서 두 동생들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첫째인 영호, 아니면 정확히 영수군요. 영수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주인공이었다가, 또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 동생도 나오고 여동생도 나오고 형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인 영호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두 오빠들이라고 설정하면서 나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것도 영희예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1, 2, 3 이렇게 숫자를 통해 나누어지게 됐던 난소공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2029까지부터 2021 법원직 시험까지 역시 출제되었다라는 점에서 특히 연작 소설의 일부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그물로는 가시고기라든지 메비우스의 띠라든지 칼날이라든지 일부분에 또 난소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작 소설까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과거 경찰직 기출문제 중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야기였는데요. 자, 디귿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디귿 앞에서는 기어코 왔구나.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철거 계고장이 자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세요 하는 이제 안내장이 날아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족들은 알고 있었죠. 왜냐면 옆집들이 다 나가고 있었고 돈 얼마 조금 10,000원, 20,000원 더 받아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 집에도 찾아왔구나.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나갈 데가 없구나 이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였겠죠.